오늘은 AI도 모르는 소비자 마음 쓰신 우리 박소윤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미모의 또 우리 작가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책 제목부터 궁금증이 생겨요. AI도 모른다고요? 네, AI는 좀 몰라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AI라고 하면 굉장히 만능이고 네. 그냥 퍼펙트한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AI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다. 오. 그게 바로 인간을 이해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해서 저는 소비자 마음과 관련된 책을 썼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어. 조금 후킹 되라고 AI 얘기 1도 없지만은 그러시군요. AI가 모르는 소비자 마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담았기 때문에 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와, AI도 모르는데 작가님은 아시네요. 네. 오늘 그 노하우를 다 풀어주실 건데 제가 이력을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세요. 저희가 딱 들어본 만한 그런 브랜드 있잖아요. 네. 유명한 브랜드를 거의 다 런칭을 하셨거든요. 네. 런칭이라기보다도요, 그냥 브랜드 전략 그리고 마케팅 전략, 특히 신제품 컨셉 개발하는데 같이 코업을 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약간 자랑 삼아 한두 가지 던질 수 있나요? 혹시 미샤라고 하는 화장품 브랜드 아세요? 완전 대박난. 예, 예. 네. 그래서 미샤가 한때 굉장히 대박을 나다가 살짝 이렇게 모든 물론 브랜드가 그렇죠.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살짝 꼬꾸라 정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오. 제가 그때 미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미샤 브랜드가 다시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많은 광고 대행사하고 오. 또 담당자분들하고 해서 성공을 시켰던 기억도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한국의 코코 샤넬 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유명한 브랜드들을 많이 탄생시키셨는데 네. 그 노하우를 이렇게 압축해갖고 이렇게 방울 쫙 짜면 여기 딱 떨어지죠. 네, 맞습니다. 이거 혹시 정말 이건 알아야 된다 하는 거 혹시 있어요? 소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건데요. 마케팅 하면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에 대해서 가끔 우리가 그냥 너무 무심하게 시크하게 지나쳐버리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 마음을 이해해야 돼. 근데 좀 되게 막연하죠. 네. 내 마음도 모르는데 저도 제 마음이 항상 바뀌어서 몰라요. 네, 우리 모두가 어떻게 그렇죠. 소비자만 알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요. 네. 페인 포인트라고 소비자 오.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을 바로 페인 포인트로 잡았고요. 아. 제 책은 그래도 국내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 페인 포인트에 대해서 방법론 그리고 그 정의를 한번 정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인 포인트는 약간 고통? 힘들어하는 부분? 뭐 네. 그런 건가요? 이렇게 시원하죠. 네. 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그냥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 불편한 점. 네, 그래서 우리가 고급스럽게 표현하자고 하면은 아. 소비자의 언맨 니즈, 미충족된 욕구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너무 고급지다. 아. 미충족된 욕구를 이렇게 네. 콕 집어, 가려운데 긁어주고. 네, 이렇게 시원하시잖아요. 좋네요. 그러니까 네. 고맙지 않아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예, 소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음. 본인의 미충족된 욕구 그리고 본인의 불편한 점에 대해서 기업이나 브랜드가 이렇게 딱딱 긁어주고 그리고 또 그거를 치유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그 브랜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이렇게 상승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노하우가 있는 바로 책입니다. 더 네. 궁금해져요. 그래서 약간 그 페인 포인트를 가려운데 긁어줘서 대박났던 사례 한두 가지만 좀. 요즘 자전거 잘 타세요? 좋아요. 저는 세발 자전거만 타지 않은데 그 후로 자전거 끊으신 거예요? 끄는 게 아니라 두발 자전거 시도를 안 해봤어요. 네. 그러시구나. 근데 네. 자전거 요즘 택배로 배달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형제가 만든 회사인데 이게 택배를 배달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파손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긁히고 막. 그럼 소비자도 불편하고 기업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불편해. 돈이잖아요. 돈 네네네. 다. 네. 이 배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기업에서도 페인 포인트고 소비자한테도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해결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짜자잔 여기 보면은요. 바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택배 박스에 TV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전거보다 TV는 조금 더 고가라고 생각하니까는요. 배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소중하게 자전거를 배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손율이 거의 몇십 %가 다운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언론의
상당히 많이 릴리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다운된 그 사고 파손율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유지되고 있더라고 해요. 와, 효자손 같은 효자손 마케팅이네요. 네, 네, 가려운 네. 곳을 긁어주는. 네, 살짝 소비자의 어떤 그런 거, 기업의 어떤 힘든 거를 살짝 터치. 찔러갖고 페인 포인트를 조금 더 감소시켜준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예. 사례뿐만 아니라 네. 이걸 어떻게 페인 포인트를 마케팅과 연결하는지 5가지 핵심 내용 같은 거를 이렇게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살짝 공개해 주세요. 아, 네. 첫 번째가 질문을 영리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말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쵸. 인터뷰를 하는 방법들, 네. 영리한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 여정,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을 사용하기 전부터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 여정이라고 표현을 해서요. 그러니까 뭐 컨섬션 체인, 소비 체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비스 블루프린트와 같은 어떤 맵을 이용해서 소비자 마음을 얻는 방법들, 그리고 질문을 하고 말을 하는 데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내 속마음을 다 오픈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하는 거. 그리고 만화, 누들링이라고 하는데 만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소비자 마음을 깊게 알아가는 방법, 그리고 또 이미지와 콜라보한 은유. 그래서 이 5가지 방법론을요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한두 가지만 해도 괜찮고요. 5가지를 다 이렇게 믹스를 해서 소비자 마음을 이렇게 읽으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공한 기업,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되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네요. 공부 많이 했어요. 이렇게 어려운 막 단어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무심결에 그냥 이렇게 책을 사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다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진 않고요. 저 예. 사람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걸 사겠다. 창업을 했고 브랜드 시대에 자기를 홍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네. 그런 사람들에게 딱 맞춰서 이렇게 이거 필요하지? 하고 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벌써 20년 넘게 마케팅 일을 해온 것 같아요. 네, 또 네. 학교에서는 또 이제 그 겸임으로 마케팅을 가르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 제 경험이 여기에 그냥 다 담긴 거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약간 어려운 말을 썼다고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말 이 책을 쓰는데 100번 고쳤거든요. 100번 고친 이유는요. 어떻게 하면은 더 그냥 쉽게. 마케팅을 모르는 사람도, 그리고 스타트업 창업자들, 그리고 또 특히 신제품 컨셉을 개발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그들에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어서요. 네. 굉장히 쉽게 읽으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정말 개런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요. 네, 네, 저도 금방 읽었어요. 감사합니다. 금방 읽었고 네. 이렇게 전략들이 많이 있고 네. 또 소비자 마음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아유, 네. 그러니까 덮어놓고 뭐 창업하고 덮어놓고 맞아요. 제품을 만들고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 맞아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창업하시는 분들 또 자기 브랜딩을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하시고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0가지 스킬을 제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제가 그 중에 가장 정말 좋아하는 아티클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 때 우연하게 제가 그 아티클을 읽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써먹고 있어요. 이 책에서도 써먹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크래프트 스트래티지라고 전략을 끌레이, 찰흙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찰흙 갖고 놀아보셨죠? 그럼요. 네, 근데 네. 찰흙이라고 하는 거가 보면은 굳기 전까지는 굉장히 말랑말랑해 갖고서 우리가 마음대로 그 모양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헬리민츠버그 교수님은 전략을 이렇게 찰흙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짜여진 계획과 그리고 우발이라고 하는 두 다리로 총총총총 걸어가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네.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요. 그럼 이게 우발적으로 마치 인터넷의 팝업 창이 이월전탁에 팍 뜬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거기에 되게 경직된 과거의 생각, 플랜, 도, 시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불확실한 것만이 확실한 시대에 도저히 우리가 적응을 할 수 없거든요. 이럴 때 정말 찰흙처럼 우리가 유연함을 가지고 우발적 상황에도 우리가 위트 있게 때로는 그리고 네. 영리하게 이 상황을 개척해 나가고 또 거기에 맞는 플랜을 세우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얘기인데 이 작금의 시대에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정말 자신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때 우리가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정말 엉뚱한 거가 막 맞아요. 툭툭 튀어나올 때 있고요. 네. 그때 이 부분만은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찰흙같이 말랑말랑한 말랑말랑한 사고방식이 있으면 어떤 일이 확 들어와도 네.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탄력성 있게 회복해서 네. 이 위기라고 하는데 이걸 잘 넘어서서 네. 자기만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또 하나 좀 궁금해요. 네. 말랑말랑한 네. 그런 유연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혹시 작가님만의 어떤 노하우? 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정의대학교 학생들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 문제를 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책이 교재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 10가지 스킬 중에서 10가지 스킬을 통과하는 한 가지 스킬이 무엇이니라고 하는 제가 문제를 냈어요. 네.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나갈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게 바로 앵커링 앤 리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앵커링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왜 닷 있잖아요. 닷. 네. 근데 우리가 닷이라고 하는 거보다 꽂으면은 저기 하나 딱 걸려갖고 그거를 지탱해서 움직이고 뭐 배가 이제 정착을 하는 부분인데 이 앵커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고정된 사고 방식에 우리가 딱 닷처럼 걸려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네. 거기서 앵커링에서 항상 우리가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을 내가 현상을 그리고 소비자 마음을 떠돌고 있는 트렌드를 리버스하는 태도 앵커링이나 리버스가 가장 중요한 그럼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저도 그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항상 앵커링이 되는 거를 제가 항상 그렇게 살아요.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 그냥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귀찮은 인지적인 구두쇠거든요. 생각 좀 많이 좀 하라고 많이. 구두쇠처럼 그렇게 조금씩만 하지 말고 해보죠. 근데 그게 인간의 본능이래요. 근데 이제 인간의 본능이 왜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얻고 싶은 게 맞아요. 게으른 그렇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뇌도 게으른 거예요. 아. 근데 그게 뭐 본능인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메타 인지라는 것을 발동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메타인지. 그래서 우리가 앵커링 되었을 때마다 내가 메타인지를 발동해서 아 내가 여기 앵커링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딱 캐치한 다음에 리버스하는 그 어떤 통찰력을 자꾸 키운다고 하면은 세상을 조금 더 다르게 바꿀 수 있는 마케터 혹은 네. 창업자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네. 막 전략 짜다가 네. 앵커링 됐어. 도저히 새로운 생각이 안 나. 이럴 때 뭐 어떻게 뭐 얼음으로 붓는다든가. 그냥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같아요. 어. 공원을 걷는다거나 정말로 예. 아니면 TV를 보거나 또 책을 보거나 그냥 또 쉬고 저도 굉장한 구두쇠이기 때문에 내가 앵커링 되었다는 거를 깜빡깜빡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때마다 자꾸 이러면 안 되지 또 리버스 해보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게 네. 어느 정도 저는 좀 습관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창조적인 마인드를 계속 그렇죠.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지만 노력을 하는 거죠. 사고의 틀을 계속 네. 깨서 새로운 걸 또 보여줘야 대안이 되고요. 네.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깨어 있어야겠다 막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끼리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케터는 감 떨어지면 끝이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감 떨어지지 않게 나름 좀 노력을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요. 물고 나면 혼자 서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감이 떨어지려고 하니까는 자꾸 노력하는 것밖에 없죠, 뭐. 감 떨어지면 끝이다. 너무 중요한 이 마지막에 이렇게 핵심을 알려주셨어요. 네. 감 떨어지지 않게 계속 생각을 새롭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끝도 없겠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하시고 우리 인사할까요? 되게 이제 여기 마지막에 주가드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그거는 바로요, 심플하자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냥 심플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서 또 다른 게 무엇이 나오는지 한번 또 바라보고 이런 어떤 걸 생각하면 너무 머리 복잡하지 않게 우리가 뭐든 심플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주옥 같은 말을 계속 던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궁금하게. 진짜 더 궁금하신 분은 여기에 다 담아놓으셨으니까 우리 작가님이 박수연 작가님이 이게 첫 번째 책이고 너무 잘 팔려갖고 또 새롭게 앵커링 되지 않고 디자인을 새롭게 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디자인했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연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심플하라는 말씀도 좋았고요. 네. 뭔가 새롭게 리버스하라는 말씀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뵀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